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형님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통화하며 웃던 분이었는데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쓰러졌대. 형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바로 아래 동생 이야기였습니다. 이른을 막 넘긴 분이었고 동네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아침이면 꼭 국 한 그릇을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전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야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깨워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뇌출혈입니다. 형님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혈압 약도 잘 드시고 있었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귀에 계속 남았습니다. 멀쩡했는데 사실 그 말 속에는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믿는 마음, 큰 증상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넘겨버리는 마음,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무거운 날이 있어도 잠을 덜 자서 그렇겠거니 했고 예전보다 말이 잘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형님 동생 이야기를 들은 뒤로 계속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정말 아무 신호도 없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도 지나쳐버린 게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멀쩡하다는 말이 예전처럼 편하게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제대로 예방이 된다면 신경과나 심장내과 의사들은 지금처럼 바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의사 밥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그래서 더 말하기 불편한 진짜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이영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아직 멀쩡한데 큰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뇌출혈은 아프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고 예고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병, 사실 방법이 없는 병이 아닙니다. 운도 아니고 체질 탓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출혈은 터지기 전에 반드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병원보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건 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변 분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출혈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힌트는 대단한 증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아니고 심한 통증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조금 느려진다든지 신문을 읽다 같은 문장을 다시 읽게 되는 날이 잦아진다든지 걸을 때 괜히 한쪽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모든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웬만하면 버팁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더 무섭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느 정도는 신호를 보내지만 뇌는 조용히 참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너집니다. 혈관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혈압으로 혈관벽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그 상처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자고 산책도 나갑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진행된 거라면 왜 아무도 몰랐던 건가요?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위험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일부로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항상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일상이 유지된다고 해서 혈관까지 멀쩡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힌트들이 어떤 검사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검사보다 더 중요한 생활 속 변화는 무엇인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결국 병원 가서 큰 검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검사는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확인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뇌를 찍는 검사, 혈관을 보는 검사들은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검사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생활은 하나도 안 바꾸셨어요. 그 말 속에는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해버리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식사, 어제의 잠, 어제의 혈압과 스트레스가 오늘의 혈관을 만들고 그게 쌓여 내일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 결과보다 생활을 먼저 봅니다. 수치 하나보다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매일 관리하고 생활을 바꾸는 사람과 정상 범위라 해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단한 운동, 극단적인 식단, 어려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 밥의 양, 걸음의 속도, 담배 한 개비, 술 한 잔, 이 작은 선택들이 혈관 안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사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검사보다 먼저 생활을 보세요. 혈관은 정직합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들,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생활 습관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출혈을 막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건데, 아마 이 질문이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아 계실 겁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집에서 재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세요? 밥은 한 공기 다 드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먼저 혈압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령층에서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혈압입니다. 병원에서 한번 재는 혈압이 아니라 집에서 재는 혈압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잠들기 전 한번,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날이 잦아지고 있는지만 느끼면 됩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안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관을 더 괴롭히는 건 기름보다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밥을 한 숟갈만 덜어내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을 배가 편한 상태에서 멈추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걷기입니다. 하루 1시간. 연속으로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10분씩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숨이 차네, 그 정도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고령층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단련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연은 약보다 강합니다. 운동보다 빠릅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 대신 지금이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형님 동생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뇌출혈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병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반복하던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병은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날을 기점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내일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흘려보내지는 마십시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이영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